먼저 김성환 의원이 준비하신 판도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 야당이 압승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여당이 참패했다고 하는데 그 참패의 이 뭐랄까 핵심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그 내외에 있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데 그 이후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얘기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컸고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인선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도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 볼 땐 좀 여러 가지 실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윤 대통령은 땡땡 중이다. 두 글자네요. 땡땡 중이다. 아, 참 힌트가 없어요. 힌트. 힌트 좀 주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상되는 두 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요청하셨어요. 우리 김 의장님이 너무 인색하게 그 하나의 힌트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힌트 좀 더 주실 수 없어요? 힌트요? 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 못 알아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뭔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힌트를 듣자마자 두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의원님 들어주시죠.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의장님이 하시는 게 아마 남 탓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나요?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낸 퀴즈의 정답은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 예, 그래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뭘 좀 바꾸겠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 그런데 뭐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니까 이제 인사 개편도 하고 뭐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 야당 대표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불러주셔서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이렇게 모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성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원래는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금요일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민생지원금 지급하고 거부권에 사과하고 최상병 특검법 받아야지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 적고 만나겠다. 조건 없는 이 만남을 수용을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의제를 설정하지 말자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자와 말자로 계속 티격태격 하면 아예
영수회담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결심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대표하고도 이제 협치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보여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는 거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해왔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전달을 야당의 대표로서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국민들한테 줄 메시지를 다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민생지원금에서부터 특검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이미 다 던졌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양보하는 척하면서 이것을 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얻을 걸 다 얻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제 세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 기조라고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이 여전히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이는 커져 있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위 대기업과 부자들한테는 부자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지역 화폐나 이런 것은 대폭 깎았고 또 더군다나 R&D 예산을 깎는 바람에 이 대학원생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회의 약자층이 이 이자가 올라가고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자라고 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건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금리나 고물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 하에서 25만 원 같은 경우를 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어느 경제학자한테 물어봐도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정말로 어렵다고 한다면 취약계층한테 특별히 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더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25만 원을 일방적으로 다 국민들 1인당 25만 원씩 줘야 되겠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점이죠. 그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학자 사이에서도 또 해석도 다르고 전망도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사람이 오늘 만났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고 정치가 이제는 여야가 만나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이트웨이가 생긴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부터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의 당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동안 안 만났던 것 자체가 문제였죠.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장차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인사 개편도 있었습니다. 신윤 핵심 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둘 다 소통을 강조한 인사였는데 인선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점수로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의원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45점. 45점이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셨다는 것은 친윤 의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거는 조선이 무능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질 않나. 세월호에 대해서도 아주 막말을 하시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언을 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서실장 자리에
정진석 의원을 앉혀서 그럼 어떤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야당은 아무리 해도 50점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인사 잘해도 50점 못 그렇습니다. 넘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씀이 야당에서 비서실장 한번 좀 추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있는지. 없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저하고 함께 같은 충청권이시고 여러 국회의원 벌써 3번째 이렇게 저거 해왔지만 굉장히 정치계 감각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야의 협치에 누군가는 통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야당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야당 어느 누구하고도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맥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야당하고 언제든지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봐도 돼요. 몇 안 분 되는 중에. 소통의 적임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야당에서 이런 분 말고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천거를 해 주셔 보세요. 의원님이 가시죠.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좀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면요. 이 인선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의 형식, 내용 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었던 거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국민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쓸 참모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발탁해서 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의 상징이 되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이 변화하겠다고 하는 이제 메시지의 표현이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정반대로 보면 지난 2년간은 정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2년간 제가 보기엔 딱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실제로 국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국민들이 아픈 데에 함께하지 않았죠. 도어 스태핑도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웠었던 것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 야당에 그저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속적인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후유증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안 됐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든 야든 좀 도우면서 뭐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에 너무 공격의 일변도로 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도어 스태핑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재개할 수도 있다 보세요? 저는 그동안 야당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봤었을 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자유롭게 묻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건 몰라도 매일 아침에 가는데 그저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저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 이 질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걸 한번 봤는데 MBC가 뭘 아비정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아비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도어 스태핑에 준하는 그런 질문이든 또 기회를 주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더 진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말고 그렇습니다. 현안이 있을 예. 때마다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김성환 의원의 판도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기 중이다의 한 줄 평.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다가고자 하는 마음을 야당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